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2021년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부산의 10대 뉴스를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 시간에 다른 뉴스를 통해서도 느꼈지만 참 굵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는 드러난 큰 현안들 위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이슈들 그리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대 뉴스 5위부터 1위까지를 짚어볼 텐데 먼저 5위와 4위를 박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2015년 전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었는데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하반기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노인 정책 자문단을 꾸려 어르신 소득과 돌봄 등 복지 영역의 대표 사업을 발굴하고 신중년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착수했습니다. 또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받고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 사회 통합 돌봄 등 고령 친화 과제 104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초단체 차원의 대응도 활발했습니다. 금정구는 회동동에서 고령 친화 마을, 즉 정든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동별 특화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령자 대안가족 만들기, 실버 운동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입니다. 각종 사회 문제를 지역사회가 같이 풀어가기 위한 통합 돌봄도 확대됐습니다. 단순히 홀로 어르신 건강 확인에 그치지 않고 병원까지 동행하는 등 서비스의 범위도 다양해졌습니다. 전 20개 동의 전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나 지역에 따른 녹지 공간 접근성, 노인 인구의 낮은 경제력 등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올해도 부동산 상승세는 여전했습니다. 올해 부산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3%로 17개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부산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아파트 매매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인 기장군이 일광신도시 내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고 해운대의 경우 규제로 묶여있는 지역임에도 가격 상승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전인 지난해에는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의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었다면 올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좌동과 우동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인 것입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연말 주택시장 조정의 여파에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 정책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택 공급이 과잉이다라는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전세난도 좀 일부 가속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투자적인 심리도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향후 2, 3년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향후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고 거래는 극심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가 하면 꾸준한 매매가 상승에 양산과 김해 등 외곽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동안 저평가됐던 북구와 사상구 등 서부권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며 가격 상승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헬로티비 뉴스가 선정한 2021년 부산의 10대 뉴스, 이제 3위부터 1위까지 알아봐야겠죠? 어떤 뉴스가 부산 시민들을 울고 웃게 했을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이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된 첫 해였다면 올해는 백신 접종의 원년이었습니다.
부산시는 2월 들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을 발표했고 드디어 2월 26일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접종 현장에서는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독감 백신보다 아무런 들어간 느낌이라든지 주사 처치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불안감은 없었어요. 이 백신 맞고 난 후에는 약간 좀 마음은 좀 안도감은 있을 것 같아요. 4월부터는 부산 진구를 시작으로 16개 구군마다 백신 접종 센터를 가동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끝내기 위한 또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초기에는 일각에서는 백신이 부족하다거나 물량이 부족해 물을 첨가해서 쓰고 있다,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져 보건당국이 정확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에는 부산에서도 백신 접종 이후에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났고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돌파 감염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에 이어 최근 오미크론 변이까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지난 8월 13일에는 하루 184명이 확진돼 당시로서는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변이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적용되며 40명대를 유지하던 일 확진자는 11월 들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쯤 학교 현장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으면서 부산시는 10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접종이 자율상이었다가 지금 중수본 방대본에서 또 그 상을 좀 바꾸어서 권고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연령대는 될 수 있으면 접종을 맞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역 체계가 완화되면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로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중단하고 유흥시설 등에 적용됐던 방역 패스를 식당과 카페, 학원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부산의 확진자는 12월 들어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치러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이미 선거 초반부터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보궐선거의 원인이 선거법 위반 등 일반적인 이슈가 아니었던 만큼 지역에서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1년짜리 짧은 시장 임기지만 그동안 수장의 공석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시정의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것도 새 시장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다수의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하며 치열한 경선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예비 후보들의 원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여야 각 정당의 경선을 거쳐 모두 6명의 본선 진출자가 결정됐고 저마다 경제와 신공항, 혁신 등의 키워드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통상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50%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 선관위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을 45%로 예상하고 최대 50%까지 올리는 목표를 잡기도 했습니다. 4월 2일과 3일 사전투표율은 18.7%, 또 4월 7일 최종 투표율은 52.7%로 나타나 역대 보선 중에는 가장 높았습니다. 긴장 속에 진행된 개표 결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을 냈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다시 국민의힘 시장이 나온 것입니다. 박 시장은 당선증 수령과 동시에 시장으로서의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가 남긴 숙제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뽑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었던 만큼 여야 각 정당들이 보궐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중앙의 이슈들에 지역 현안들이 도외시된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사례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산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바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지난해 11월 1년 가까이 끌어왔던 김해공항 확장 계획 검증이 끝났고 김해공항 확장하는 백지화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였습니다. 정치권과 재계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800만 시도민의 염원인 가덕 신공항의 화려한 부활의 날개를 짓기 위하여 염원의 벽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덕 신공항이야말로 부울경의 미래요, 발전이요. 가덕 신공항이 되어야만 진정한 대한민국이 지방 분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도 착공이 가능하게 됐고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하는 동시에 각종 법령 부담금을 감면받게 됐습니다. 또 특별법 부칙에 따라 김해 신공항 건립 사업은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가덕도 신공항 기술위원회가 출범해 공항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비행안전 등 6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자문이 시작됐습니다. 또 가덕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가덕 신공항 민간협의회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가덕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항공 수요와 지반 조사, 활주로의 방향과 입지 용역을 통해 최적의 안을 도출하게 되는데 내년 3월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8일 가덕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회에서 가덕 신공항 특별법의 취지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따라 24시간 승객과 화물 운송이 가능한 복합 공항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공항을 하나 짓는 개념이 아닌 부울경, 나아가 동남권 물리의 완성이자 메가시티의 성장 동력이 될 가덕 신공항, 2030 월드 엑스포를 앞두고 개항할 가덕 신공항은 부산을 세계 물류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첫째 출산 시 출산 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생애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 사업과 연계해 첫째 아이부터 출산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둘째 이후 출생부터는 1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추가 지급합니다. 기존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용품 지원과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0만 원 지원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이 내년부터 일반 대학 출신 학생들의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양대 해사대학은 최근에 선박의 다양한 국적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고 해기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해사대학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상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3년간 상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승선 실습 전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2학년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한국해양대 2022학년도 편입학 원서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위한 산무 플러스 특별 자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산시와 시중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지원하는 신규 융자금에 대해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별도 한도 심사 없이 개인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부산시는 초기 1년간 이자 전액과 이후 5년까지 이자율 0.8%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별도 은행 방문 없이 취급은행 앱으로 신청하면 2, 3일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